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막 취업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4번째 떨어진 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학 친구를 만나던 자리에서 남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나고 하다 보니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던 남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집에서 외동이다 보니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만난 지 5개월 만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또 헌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 모습에 부모님, 특히나 아빠가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군인 장교 출신으로 약간은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남편이 워낙 깍듯이 행동하자 아빠도 많이 흡족해 했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참 잘 자란 것 같아. 그지? 배려심도 많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길래 어떤 사윗감이 들어올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준호가 사윗감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니깐 아빠도 마음에 든다고 하지? 그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지. 올 때마다 아빠랑 세차하러 가자고 살갑게 말도 해주고 하니까 무뚝뚝한 네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저번에는 세차하러 갔는데 아들이 참 싹싹하다고 사람들이 칭찬까지 했다잖아. 그러니 네 아빠 입장에서는 준우가 그냥 예쁠 수밖에 없지. 거기다 내가 음식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는지 볼 때마다 마음에 든다니까. 내가 보기엔 엄마 아빠가 준호 씨한테 더 빠진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내 친구 정숙이 딸도 작년에 결혼했잖아. 근데 사이가 영 뚱하고 말도 없고 정숙이 딸이 친정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인상을 팍 쓴다잖니. 진짜? 그렇다니까. 더 웃긴 건 그러면서 지 부모 외롭다고 본가에는 또 뻔질나게 드나든다잖아. 그것 때문에 정숙이 딸이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혼 안 했잖아. 이혼은 안 하고 서로 각자 집안 챙기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고.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렇더라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준호가 예뻐 보이지. 그리고 네 아빠한테 들어보니 다음 주에는 준호랑 같이 낚시를 간다고 하던데 혹시 들었어? 그렇잖아도 준호 씨가 말하더라고. 사실 준호 씨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까지 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혹시나 아빠가 신경 쓸까봐 그러는 것 같아. 사람이 어쩜 그리도 배려심이 많다니. 라며 엄마가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결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랬기에 부모님은 남편을 절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어느 날 아빠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자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 일이 조금 힘들긴 한데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견딜만 합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야근시키고 그런다며. 야근이 많긴 한데 그동안 공무원 시험 보느라 취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제 업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아빠가 남편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네 얘기를 했더니 면접 한번 봐보라고 하더구만. 네? 면접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주 탄탄한 회사고 무엇보다도 전망이 아주 좋아. 그 친구랑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잘 아는데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하거든. 어때? 한번 면접 봐볼 텐가? 라는 아빠 말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에 저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직원 복지도 좋았고 나무랄 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곧 눈치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마음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자네는 어디 가서든 예쁨 받을 거야. 곧 결혼돼야 하는데 거기 가면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도 더 좋을 거고 자네한테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고 입사 여부는 면접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면접 한번 봐보게나. 라는 말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뒤 면접을 보고 온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때 면접 보고 왔잖아.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합격은 했는데 진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모를 게 뭐가 있어. 거기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좋을걸?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일만 부려먹고 시간에 근무 수당도 안 주고 그랬잖아. 거기다 주말에도 수시로 나가서 일하고 돈도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말이야. 근데 그 회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물론 좋은 회사인 건 나도 잘 아는데 아버님 소개로 들어갔다가 폐 끼칠까 봐 그렇지. 폐 안 끼치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남편을 설득하고 나서야 남편은 회사를 옮겼습니다. 회사를 옮긴 뒤 나름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루하루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선 월급부터가 달랐고 주말에 일을 시키는 일이 없었기에 매우 만족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직을 하고 난 뒤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양가에 인사는 드렸기에 상견례를 했고 신혼집은 아빠 명의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건데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편 되는 쪽에서 하면 되는걸요. 그러니 개념치 마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상견례 내내 시부모님이 어찌나 눈치를 살피던지 부모님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가전제품 몇 개를 사오기로 했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은 제 몸이 좋지 않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이 있어서 고생을 하곤 했는데요. 심한 건 아니었기에 그냥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뭔가 심상치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기에 병원을 나서자마자 엄마를 찾아갔어요. 오늘 회사 안 간 거야?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려고 휴가 냈어. 몸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래?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쓰림도 좀 심한 것 같아서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뭐? 큰 병원? 의사 말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정밀검사?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던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의사가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밀검사 받아보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직 검사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처음이었잖아. 나 너무 무서워 엄마. 그리고 준호 씨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 오늘 천서방 여기로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라는 엄마 말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 후 친정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근데 당신 병원은 다녀온 거야? 병원 다녀오고 난 뒤 친정에 온 거야. 엄마가 밥 같이 먹자고 하니까 퇴근하고 여기로 바로 와. 남편이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얼굴은 여전히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아빠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으로 잠시 후 아빠도 급히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와중에 엄마가 음식을 한다고 하자
아빠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음식은 무슨 음식을 한다고 그래. 이따가 천서방 오면 그냥 외식이나 하자고. 그럴까 그럼? 근데 가람이 넌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평소처럼 속이 좀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길래 병원에 다녀온 건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별일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라며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이 도착을 했고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갔는데요. 내내 속이 좋지 않아서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자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좋은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한 거야? 저기 그게...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엄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가람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지 뭔가. 네? 정밀검사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야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별일이야 있겠어. 엄마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다시 물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돼? 의사가 하는 말이 확실하진 않지만 암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암?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라며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봤고 순간 남편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의 얼굴에 언뜻 노여움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금세 표정 관리를 한 남편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암이 맞는 게 아닐까? 그래도 정밀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 엄마가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우선 회사의 상황 얘기하고 최대한 빨리 정밀검사 받아보도록 해. 알았어. 근데 아까 엄마가 잠깐 확인해봤다는데 빨라도 한 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잡아야지. 라고 말하던 남편 얼굴에 이번에는 짜증 같은 것이 묻어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도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우선 회사에 출근을 했고 다시 연차 휴가를 낸 뒤 엄마와 대학 병원에 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내가 들어보니 오진도 많고 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은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하잖아. 넌 아직 정밀검사도 안 받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엄마, 나 진짜 암이면 어떡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모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 사람 몸이 아픈데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그래. 우선 회사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 회사는 왜? 너 회사 다니면서 마감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잖아. 대기업에 다니면 뭐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마감 기간만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번 참에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보던지 해. 결혼까지 했는데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편하고 상의해볼게. 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마감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 그때마다 속이 더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럼 당신은 암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미리 준비는 해야 하는 거니까. 거기다 지금 몸도 안 좋은데 회사 일에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말이야. 당신이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발언권이 있기나 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엄마 아버지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설마 내 얘기한 거야?
설마가 아니고 며느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나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 되니까 올라오신다는 건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 오셔서 음식이랑 신경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 남편이 쌩하니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팀장님에게 상황을 말했고 팀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병가 휴가를 알아봐줬지만 혹시나 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사실이기도 했고 엄마 말처럼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행히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서 이틀 정도 인수인계를 했는데 혹시나 중간에 일이 생기면 봐주기로 하고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난 뒤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 몸도 안 좋고 해서 잠시 친정에 좀 가 있다가 오면 안 될까? 친정에? 곧 우리 부모님 오신다고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그때는 집에 와야지. 그냥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나서 친정에 가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뭐하러 그렇게 일찍 그만둔 거야? 하긴 암이라는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겠지. 남편이 불만스레 말을 하는 모습에 대충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한 뒤부터 남편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기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이미 암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하는 남편에게 조금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남편이 여기저기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아서 두리번거리다 보니 작은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 와이프 암에 걸린 것 같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했다는데 암이 맞겠지 뭐.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너도 내 상황이 돼봐. 얼마나 황당하겠어. 어쩐지 장인 장모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낼름 받아준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어.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와이프 몸이 안 좋으니까 집을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나를 꼬신 거나 다름없다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장인 명의인데 나 완전 손해보는 장사한 거라니까. 가장 큰 잘못은 너야 너. 돈만 있으면 뭐해. 몸이 저 모양인데. 이런 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참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부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친정에 가서도 남편의 실체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소가리를 하다 보니 속이 더 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내 누워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친정에 오고 난 뒤 남편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눈치를 살피며 제게 물었어요. 전서방은 많이 바쁜가 보네. 많이 바쁜가 봐. 그래도 사람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어쩜 전화 한 통이 없다니. 그 사람도 지금 많이 놀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줘.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가면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데 더 있다가 가지 뭐하러 가. 사실 내일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했거든. 사돈 양반 두 분이? 아무래도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올라오시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몸도 아픈데 또 신경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제가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엄마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요. 두 분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확실한 거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정밀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한 거면 암이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파랗게 젊은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째 그래? 그렇게 몸이 안 좋았으면 결혼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어디 가서 물어봐라. 이거 사기 결혼인 거야.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저를 원망하며
한탄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까지 하는 모습에 남편이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의사라는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암이 확실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지. 더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보나마나 암이 확실하구만. 엄마, 그리고 요즘은 암이라고 해도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 완치율이 높으면 뭐해? 내가 들어보니까 암은 유전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보나마나 손주들 낳아도 유전될 게 뻔한데 난 우리 손주들이 안 걸리는 꼴 절대 못 본다. 거기다 항암 치료에다 뭐다? 앞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데 임신이나 할 수 있겠어? 이놈아, 네 인생 완전 끝난 거야. 처가가 부자라고 무조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암에 걸렸는데 부자인 게 다 뭔 소용이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시어머님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과 남편 표정도 싸늘해졌는데요. 순간 남편도 시어머님을 거들었습니다. 하긴 사기 결혼이 맞긴 하지. 여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동안은 집도 해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그따위로 말한 거니?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몹쓸 병이나 걸려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긴. 가만 보니까 네 부모도 다 알고 그냥 결혼시킨 거지. 이놈아, 너 지금 저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병 걸린 여자랑 결혼을 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넌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니네 집이 못 살았으면 난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 그나마 집이 좀 잘 산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집이 잘 살면 뭐해. 몸이 이 모양인데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신사나 죽겠는데 누가 온 거야? 라며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하던 남편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정인 장모님? 당장 문 열게! 문 밖에서 아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는데요. 곧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기 결혼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것 같은데 어디서 사기 결혼을 운운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요. 순간 쇼핑 봉투 안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음식을 챙겨드리기 힘들어할 거라 생각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당신들 잘 들어. 당신들이 어찌나 큰 소리로 떠들던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밖에서 다 녹음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아직 정밀검사도 안 했는데 뭐? 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있어. 무식하면 답도 없다고 하더니만 딱 그 형국이구만. 당신들 속셈 다 알았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 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한 거 다시 들려줘봐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쪽은 얘들 이혼시킬 생각이라는 거죠? 라며 시어머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더욱 이성을 잃은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도 짐 싸들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예,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혼하면 여자가 아쉬운 거지 남자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지. 너같이 가진 거 없고 인성 개차반인 인간이 다시 결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아빠 말에 시댁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뒤 저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한동안 친정에서 지냈어요. 아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샘종이 확인됐습니다. 샘종이요? 그럼 암인 거예요? 치료는 가능한 거죠? 엄마가 눈물을 삼킨 채 물었는데요. 의사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네? 지금 방금 샘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샘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암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암은 아니고 악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할 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암은 아니지만 나중에 암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거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거 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만 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진짜로 암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럼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아닙니다. 오진이 아니고 오히려 결정을 잘 내리신 거죠. 의사의 말에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샘종 제거 수술을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샘종이 발견되길 정말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신나간 전 남편과 그 인간 가족들의 실체를 몰랐을 테니까요. 우선은 전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할 때까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암이냐고 묻는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전 남편은 제가 암이 걸렸다고 확신을 했고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전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조용히 말을 흘렸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해봤더니 암이 아니라네. 근데 그 인간들은 내가 암이 아닌 것도 아직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약 올리듯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어마, 잘 지냈어?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무슨 일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암이 아니라며. 그러게, 정밀검사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왜 만나? 아니, 사실 이혼하고 내내 네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거든. 나는 진짜 너랑 이혼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혼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너랑 이혼한 것뿐인데 나 진짜 후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준호 씨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나 싫어하는데 다시 만나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난 준호 씨랑 준호 씨 어머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거든. 저기 말이야, 내가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실 부모님이 난리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이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인간이었구나. 진짜 아주 무서운 인간이었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가람아, 미안해. 그때 너한테 한 말 진심이 아니었어. 진짜야. 라며 전 남편이 빌어댔지만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 전 시어머니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서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치가 떨렸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아빠가 소개해준 아빠 친구 회사도 그만둔 채 집에서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지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일 시키는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고 말았는데요. 비록 그때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온 우주가 저를 도왔던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